뱅킹 해볼까? 즉 뱅킹을 한 적이 없지 않나? 다 회사 소개 쪽만 했지 이제까지 클론 코딩이 뱅킹으로 가버리죠 그냥.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강의에서 듣던 패턴을 조금 살려서 해볼 거고요. 강의에 있는 코딩 방식을 그대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 사이즈를 실측을 하면서 가야 될 텐데 실측하는 것은 우선 피그마로 갈 겁니다. 그래서 피그마가 유료화가 됐긴 했지만 불편한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 피그마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그마 실행을 시킬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클론 코딩 따라 하고 싶으시면 풀페이지 스크린 캡처라는 크롬 확장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크롤 캡처가 다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 복사하기 피그마 파일 하나 파셔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캡처된 걸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실측을 할 거예요. 이 사이트를 컬럼 코딩을 하려면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사하게 만들 때 내가 어떻게 값을 가져올 수 있는지는 직접 디자인을 그리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우리는 그리는 게 아니라 유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에 대한 기본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 잴 때는 피그마에서 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그마에서 복붙 하시고 위 자물쇠 모양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가 클릭이 안 되겠죠? 우선 HTML로 할 거고요. 그리고 CSS는 네스팅 기법을 쓰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섞어 쓰겠습니다. 레이어도 좀 써볼 거고요. 파일 분리를 통해서 인포트를 좀 쓰겠습니다. 뭐 환경적으로 이게 인포트를 쓰게 되면 나중에 속도 저하가 일어나긴 하지만 차후에 사스를 쓰신다던가 프론트엔드 환경에서 작업하실 때에는 인포트가 익숙하시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CSS에서 인포트하는 방식으로 쓸 겁니다. 이거 실제 실무에서는 인포트 방식 쓰시면 안 돼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금 파일 분리시키려고 그걸 좀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CSS로 인포트를 하는 방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색상 컴포넌트를 색상 정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디자인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로고부터 자르고 이미지 추출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색상을 변수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피그마 자체에서 디자이너가 색상 라이브러리를 다 등록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가져가기 편하게 해주면 딱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디자이너도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라이브러리 찍지 않고 매번 색상을 클릭해서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다 찍어봐야 돼요. 색상들을.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특수한 배너기 때문에 우선 뭐 색상 다 빼보죠. 색상을 미리 빼서 하는 게 나중에 정신 건강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색 한 번 더 빼보고 그다음에 자주 보이는 색이 텍스트 컬러가 한번 빼보고요. 자, 다음에 보이는 색이 아까 그 색이랑 같겠죠?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빼보고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만 하고 유사 색깔은 여기서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한 몇 개만 더 만들어 보죠. 회색을 몇 개 보이는데 회색까지 한번. 요거 자, 이렇게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색깔 다 다르네요. 자,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변수를 빼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설정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파일 생성하잖아요. 폴더를 들어오실 테고 처음에 만들 때 이제 index.html을 만들어서 첫 페이지를 만드실 텐데 요거는 뭐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생성하는 게 제가 스타일 가이드를 생성하거든요. style.html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은행 스타일 가이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통 영역이 있잖아요. 헤더 영역 그리고 푸터 영역
그리고 본문 영역이 있을 텐데 헤더부터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가이드 제작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거는 뭐 2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작업할 때 실제 완전히 프로젝트를 간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변수 정의부터 하니까 CSS 연결부터 해야겠죠. CSS에 style.css라고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번 오프라인 과정부터 설명하는 게 바로 레이어 개념부터 설명했거든요. 레이어 정의를 해서 로드 순서, 그러니까 CSS 선택자 우선 순위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들을 계속 쓰게 될 거고, 그 임포트 URL을 통해서 특정 CSS를 링크를 걸 겁니다. 그래서 CSS를 컴포넌트별로 다 분리를 시킬 거예요. 물론 사스에서도 임포트를 시킬 수 있어서 거긴 괜찮지만 CSS에서는 임포트 계속 많이 하시면 사이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헤더를 만들기 전에 변수 정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수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CSS 폴더 안에다가 변수라는 CS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 생성해주고 이 파일이 이쪽으로 인풋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정의를 할 거예요. variable이라고 변수라고 정의를 하고, 사실 변수는 뭐 전역으로 가는 거라서 우선순위가 크게 상관이 없어서 사실 이건 안 해도 되긴 해요. 변수 자체는. 그래서 루트에서 변수 제공할 거고, 요거 자체는 여기에서 색상을 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수가 가장 크게 보여야 된다. 자, 색상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이 만약에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디자이너나 뭐 기획자에서 다 같이 전체 회의 통해가지고 디자인 시스템 우리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미 변수 네이밍부터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제작 대행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할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일정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은 내가 만들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름 네임을 지을 때 프라이머리다 또는 덴저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환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환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저렇게 만드는 거 진짜 드물어요. 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제작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네이밍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레이라고 하고 변수명을 그레이 중에서 이 색상을 FA잖아요. F7이네요. F7 앞자리만 주고, 그래서 F7 이렇게 가는 게 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우선 얘도 보면 얘는 검은색은 블랙이다. 이렇게 변수 정의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린이죠. 그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프라이머리다, 뭐 액티브다,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건 블루잖아요. UPEF. 그 다음에 얘는 그린인데 라이트 그레이라고 가겠습니다. LIGHT 그린, 라이트 그린. 아니면 그린하고 앞자리 2개 하던가. LIGHT 그린 이런 되고. 라이트 그린에서 복사 붙이기.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블루. 라이트 블루. 이렇게 가는 거죠. 더 카피를 뜨고, 그 다음에 F7 이미 했죠? 있기 때문에 패스. 요거는 다크 블루 넣어주고, 그 다음에 2628 그레이 26이라고 가고, 그 다음에 블루. 그냥 블루인데 딥블루라고 하죠. 딥블루. 참 이름 짓기도 장명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레이는 그레이끼리 모아주고 블루는 블루끼리 모아주고, 좀 진한 색에서 환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2O 다음에 DDDD, 그러면 DDDD 다음에 이 DDD네요. 이것도 DDD로 칩시다.
자, 그리고 색상 정리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1차 완료가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 슬라이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지는 우선은 전부 다 아이콘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을 그때그때 슬라이스 하지 않을 거고, 웹 폰트 아이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임시로 아이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아이콘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이콘 부트스트랩 아이콘이 SVG를 바로 코드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미니 프로젝트나 뭐 따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바로 아이콘즈 get bootstrap.com이라고 이 사이트에서 아이콘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쓸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SVG로 받는 방식이랑 따로 코드를 받는 방식인데, 코드 받는 방식은 비포 애프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콘에 클릭해서 보게 되면 여기 CSS로 받는 방식이랑 SVG 받는 방식이 있어요. HTML 받는 방식은 하진 않을 거예요. HTML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SVG로 가면 이미지처럼 처리할 수 있고 그때그때 필이나 또는 스트로크 이 색깔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CSS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CSS 만약에 비포 애프터로 받는 방식을 하려면 여기 있네요. CDN 방식 인스톨 누르시면 CDN 방식 나오죠. 임포트로 끝까지 뭐 하는 김에 가보죠. 뭐 임포트로 가겠습니다. 자, 임포트 복사했던 거를 이젠 여기다 붙여야죠. 맨 처음에다가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반은 변수는 이렇게 폴더 따로 파일 따로 만들어 정의했고요. 로드가 여기에서 시작이 로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컴포넌트별로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 정의를 하나씩 한 다음에 나중에 조합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고잖아요. 로고는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다리름 저장해서 이미지를 그대로 퍼갈게요. 여기 와서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로고라고 저장하고, 이 아이콘들도 필요하면 지금 배경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추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준비는 끝났네요. 접이 펼침은 봐서 하겠습니다. 뭐 꼼꼼하게 다 해주는 게 좋긴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헤더 부분 할 텐데 우선 HTML 구성부터 해야 될 거예요. 오늘 HTML만 헤더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만들려면 진짜 하루 종일 해야 돼서 설명하면서 하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쭉 하면 금방 하는데 설명을 덧대다 보니까 좀 걸립니다.